잠깐만요. 대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저희가 몰라뵌 건 죄송하지만 레스토랑 전체를 폐업시키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였다고? 내 입장에선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가 전부야. 오늘 나를 쫓아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사고방식의 문제지. 하지만 저희는 그냥 레스토랑의 품격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누구신지 몰랐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정장을 입고 들어왔다면 그때도 이렇게 쫓아냈을까?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곳은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곳입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이 레스토랑의 임대 계약은 해지됩니다. 폐업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옷차림만 보고 레스토랑에서 무시하고 쫓겨난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실내는 부드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으며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를 검정색 정장을 갖춰 입은 웨이터들이 바삐 오가며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촛불이 빛나고 잘 차려진 고급 요리들이 식욕을 자극하는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와인을 기울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이곳이 상류층이 모이는 장소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한 인물이 문턱을 넘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겨울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고 손님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곳을 향했다. 낡고 빛바랜 회색 코트를 걸친 한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발을 들였다. 코트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묻어 있었고 소매 끝은 다소 헤어져 있었다. 그의 바지는 군데군데 빛이 발해 있었으며 오래 신어 마모된 구두는 닦여 있었지만 세월을 이겨내지 못한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머리칼은 희끗희끗하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했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노인은 조용히 안으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릿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곧바로 레스토랑 안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었다. 고급스러운 옷을 갖춰 입은 손님들 사이에서 낡고 초라한 옷차림을 한 노인은 단번에 눈에 띄었고 이내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노숙자인가? 어떻게 이런 곳에? 직원이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가까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한 중년 남성이 노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불쾌한 듯 코웃음을 쳤다. 반대편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같이 온 남성과 작게 속삭이며 노인을 계속 힐끗거렸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웨이터들도 곧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중 한 명은 곧장 매니저를 향해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고, 매니저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노인을 흘낏 바라보았다. 그러나 노인은 그런 주변의 분위기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오히려 조용히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며 마치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벽면에 걸린 고풍스러운 액자를 바라보았고, 한쪽 구석에 놓인 피아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고, 순간 짧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곳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장소라도 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한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몇 발자국 걷기도 전에 웨이터 중 한 명이 급히 다가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그 순간 더욱 싸늘해졌다. 웨이터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표정은 최대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미묘하게 드러나는 불쾌함을 숨기지는 못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웨이터를 바라보았고, 웨이터는 노인의 시선을 피하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곳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웨이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웨이터의 태도에서 이미 노인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일부 손님들은 대놓고 노인을 쳐다보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테이블에서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와인 잔을 들었다가 노인을 힐끗 보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함께 온 동석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긴 원래 이런 손님을 받나? 분위기가 다 깨지겠군. 그의 말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남녀가 흘끗 노인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뭐야? 노숙자인가? 아무래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노인도 웨이터도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리 없었다. 웨이터는 주변의 반응을 의식한 듯 살짝 몸을 굳히더니 다시 한번 노인에게 공손한 듯 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손님께서 예약을 하셨다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끝에는 은근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한 채 웨이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화도, 불만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담담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한 손을 들어 낡은 가죽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과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지만 노인은 그것을 꺼내지 않은 채 가만히 지갑을 바라보았다. 웨이터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더욱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웨이터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속으로 고민했다.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님들이 불편해하는데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곁눈질로 매니저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그때였다.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작은 한숨을 쉬며 웨이터를 향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분은 그냥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웨이터는 당황한 듯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그에게 쏠렸다. 그리고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노인은 웨이터와 마주선 채로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웨이터는 점점 초조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다. 한쪽에서는 이미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손님들이 웨이터를 재촉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대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노인은 웨이터의 태도와 주변의 시선을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한 채 가죽 지갑을 살며시 닫았다. 그리고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벽면을 장식한 세련된 그림들, 빛나는 샹들리에, 우아한 식기류, 그리고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 한때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공간. 하지만 지금은 마치 낯선 세상에 들어온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 뿐이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스스로에게 그래, 예상했던 대로야. 라고 말하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힘겹지 않은 걸음으로 몸을 돌렸다. 웨이터는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고 몇몇 손님들은 이제야 불편한 상황이 끝났다는 듯 서로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노인이 등을 돌리자마자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흘렸다. 이봐, 제대로 쫓아내야지. 저런 차림새로 들어와선 뭘 기대한 거야? 그의 말에 몇몇 손님들이 피식 웃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차라리 근처 분식집을 가지. 그러게 저런 사람을 받으면 안 되지. 비웃음 섞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주 희미하고 씁쓸한 미소였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어딘가 단호해 보였다. 가죽 구두의 뒷굽이 대리석 바닥을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 안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한 노인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레스토랑 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어딘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마치 이곳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 공간이 주는 어떤 기억을 되새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그저 무심한 얼굴로 요리에 집중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조용히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노인은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섰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원래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웨이터는 매니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매니저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레스토랑 안의 대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순간 문을 나선 노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곧 이곳을 충격에 빠뜨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노인이 레스토랑 문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내는 다시 원래의 분위기를 되찾은 듯했다. 웨이터들은 마치 방금 전의 상황이 없었던 것처럼 손님들의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확인했고, 손님들 역시 다시 자신의 식사와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불편했던 공기가 어느새 가라앉았고, 곳곳에서 조용한 웃음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손님들은 방금 전의 일을 가십처럼 삼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참, 별일이 다 있네. 저런 행색으로 감히 여길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보아하니 노숙자 같기도 하고 혹시 몰라?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구해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 아무튼 여기 직원들이 제때 잘 막았어. 괜히 분위기 깨질 뻔했지 뭐야. 그들의 대화에 웨이터 중 한 명이 귀를 기울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방금 전 노인을 가로막았던 직원이었다. 그는 아직도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한데. 그는 조용히 레스토랑의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이미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다. 웨이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일을 하려 했지만 순간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VIP 고객님, 아직 도착 안 하셨어? 그 말에 웨이터는 순간 움찔했다. 이 레스토랑은 오늘 저녁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남 일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자 레스토랑 건물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박동수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이곳을 자주 방문했지만 오늘은 특히 중요한 자리라고 미리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다. 매니저는 초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지금쯤이면 도착하셨을 텐데 왜 아직 안 오셨지? 혹시 프런트에서 연락 안 왔어? 아직요. 도착하면 바로 안내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보이세요. 웨이터들은 하나둘씩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혹시 예약된 VIP가 이미 도착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박동수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매니저는 다급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쯤 도착하시는지요?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매니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방금 갔다 왔는데. 그 순간 매니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공이 흔들렸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 방금 오셨다고요? 그래, 내가 직접 갔다가 그냥 나왔어. 매니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혹시 레스토랑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래, 들어갔다가 쫓겨났지.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내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웨이터들은 순간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매니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참,
잠깐만요. 회장님께서 쫓겨나셨다고요? 그래,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갔는데 거기 웨이터라는 친구가 날 막아서더군. 어쩌면 좋나? 내 건물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나 보지. 박동수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매니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곁에서 지켜보던 웨이터들도 잔뜩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방금 전 그들이 문 앞에서 쫓아냈던 낡은 옷차림의 노인. 그가 바로 이 레스토랑의 건물주 박동수 회장이었다. 매니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에서 설마라는 생각이 여러 번 맴돌았지만 박동수 회장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농담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방금 전 자신들이 무시하고 쫓아낸 그 낡은 코트를 걸친 노인이 이 레스토랑의 실소유주였다. 그 순간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미끄러질 뻔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희가 회장님을? 매니저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갔지만 박동수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니, 됐다. 굳이 변명할 것도 없고, 나도 딱히 화낼 마음은 없어. 다만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읽지 못할 사람은 없었다. 내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겉모습이 좀 초라한 사람이 레스토랑에 들어오면 꼭 그렇게 내쫓아야만 하는 건가? 매니저는 순식간에 할 말을 잃었다. 주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웨이터들도 얼굴이 창백해졌고 몇몇은 머리를 숙이며 당혹스러워했다. 그들은 단순히 고급 레스토랑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을 내보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손님이 이곳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던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게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신뢰를.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의 문제가 아니야.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매니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언젠가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걸 너희도 오늘 경험했겠지. 그 말에 레스토랑 내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제야 상황을 깨달은 직원들은 다급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방금 우리 레스토랑의 주인을 모욕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기엔 너무도 큰 잘못이었다. 순간 매니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직원들에게 교육을 다시 시키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레스토랑으로 오신다면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박동수 회장은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가라고. 글쎄, 내가 굳이 그래야 할까? 그의 말 한마디에 매니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이제야 박 회장이 정말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냉정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아니, 됐다. 난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봤으니까. 그 한마디에 매니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회장님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박동수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아마 내일쯤이면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매니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스마트폰을 쥔 손을 덜덜 떨었다. 웨이터들도 상황을 직감하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이곳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음악조차 차가운 공기를 감출 수는 없었다. 곧 이 레스토랑을 뒤흔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레스토랑 내부는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우아한 미소를 짓던 웨이터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떠올랐고 매니저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단단히 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직감하고 있었다. 박동수 회장의 마지막 말, 아마 내일쯤이면 너희도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순간 웨이터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매니저님 지금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 건물의 주인 맞나요? 매니저는 손등으로 식은땀을 훔치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이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실소유주. 그게 바로 박동수 회장님이야. 그 말에 웨이터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몇몇 직원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아예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다. 그럼 우리 지금 건물주를 쫓아낸 거예요. 그것도 낡은 옷을 입었다고? 누군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매니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제야 그들은 완전히 깨달았다. 이 일이 단순히 한 노인을 내쫓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 노인이 자신들이 일하는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건물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다. 이 레스토랑의 미래는 끝났다는 것. 그제야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다 해고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 건물 주면 계약 해지라도 하면 그들의 걱정은 현실적이었다. 건물주가 레스토랑과 임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이곳은 문을 닫아야 했다.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매니저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다. 매니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테이블을 꽉 붙잡으며 중얼거렸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회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그곳을 바라보았다. 혹시 박동수 회장이 다시 돌아온 걸까? 그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지는 걸까?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직원들은 순간 긴장했다. 그 남자는 안으로 몇 걸음 들어오더니
매니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동수 회장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내부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직원들은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고 매니저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제 진짜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레스토랑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동수 회장이 보낸 사람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직원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매니저는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가 회장의 대리인이라면 그가 지금 전하려는 메시지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닐 터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은 매니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단정한 태도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곳 레스토랑과 박동수 회장님 간의 임대 계약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그 한마디에 매니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직원들도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남성은 서류를 가볍게 펼쳐 보이며 덧붙였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이 레스토랑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순간 매니저는 눈을 크게 떴다.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설마 계약해집니까? 매니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성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네, 정확히 말하면 즉시 퇴거 명령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레스토랑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뭐라고요? 퇴거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그럼 우리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겁니까? 웨이터들은 동요하며 웅성거렸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매니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작 그의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이렇게 퇴거 명령을 내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도 있고 예약 손님들도 있는데. 매니저는 필사적으로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성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회장님께서는 이 레스토랑이 더 이상 자신의 건물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건물주는 일정 조건에 따라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이곳은 영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부로? 매니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에서 웨이터들은 숨을 삼키고 일부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제야 매니저는 깨달았다. 박동수 회장은 단순한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가 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눈앞에 닥쳤다. 매니저는 남성을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회장님을 몰라뵌 건 실수였지만 정말 이 레스토랑을 하루아침에 폐업시키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직원들도 있고 손님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보았다. 남성은 서류를 가볍게 정리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박동수 회장의 말을 전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 레스토랑이 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나도 이제 이 레스토랑을 내 건물에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말을 끝으로 남성은 서류를 매니저에게 건넸다. 회장님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이곳은 폐업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매니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고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어떤 이는 허탈하게 웃었고 어떤 이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레스토랑 내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채 깊은 침묵에 빠졌다. 여러분이 사연 속 회장님이었다면 매니저와 웨이터를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를 단순한 외형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